네, 구글이 인공지능 AI 모델 제미나이의 진화된 버전을 검색 엔진에 탑재하면서 검색 기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경쟁사인 오픈 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를 내놓았죠. 빅테크 기업들의 AI 플랫폼 경쟁 구도와 영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아니면 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AI 플랫폼 경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경규 교수님. 빅테크 기업들의 이게 경쟁을 조금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벌어졌는지. 일단 양대 산맥이 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 세력이 있고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하는 영국의 딥마인드와 미국의 이제 구글 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애저 플랫폼을 이제 오픈 AI의 GPT 서비스를 통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아마존도 또 끼어들어서 이제 AWS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 출신들이 또 창업해서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또 클로드 3라는 게 나와서 지금 이제 GPT-4랑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번에 GPT-4o가 나오고 또 구글도 또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야,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좀 쫓아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누가 가장 앞서가 있는 거고 누가 가장 지금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우리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이제 챗GPT, 네. 오픈 AI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오픈 AI가. 이어서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좀 쫓아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두 진영 말고 이제 오픈 소스 지향하고 있는 메타 쪽도 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메타.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좀 이렇게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구글. 자신의 AI 생성 AI 제미나이 그걸 탑재한 새로운 검색 엔진 서비스를 내놓았다 그래요. AI 오버뷰. 사실 구글은 우리 시청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 검색 엔진과 구글이 새로 놓은 AI 오버뷰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동안 검색을 할 때는 키워드를 넣잖아요. 네. 대화를 넣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글은 그동안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한 25년 해왔으니까 검색이라는 카테고리는 그대로 놔두면서 네. 이제 질문을 그렇게 키워드를 넣지 말고 대화를 넣어주십사 하는 게 이제 구글의 선택이고 그동안은 또 검색 결과도 이렇게 웹페이지에 링크만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말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어서 그 검색 결과도 그렇게 문장으로 대화 형태로 내놓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미나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오픈 AI 처음에 챗 GPT 나왔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검색은 이제 그동안 이게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이제 정답의 시대로 간다. 우리가 어떤 이제 질문을 하면 쭉 자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가르쳐 주는 시대로 간다는 게 이제 AI가 검색과 결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게 이미 생성 AI의 챗GPT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구글은 이제 이런 정확한 정답보다는 좀 이제 오버뷰라 그래서 검색 결과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게 오버뷰라는 게 어떤 개요, 뭐 요약 이런 뜻이잖아요. 오버뷰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색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정답에 가까운 사항들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래에 검색하고 이제 딱 정답만 가르쳐주는 그 생성 AI하고 결합한 좀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정답만 가르쳐주면 이게 또 이제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또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두 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구글 제미나이 장착된 AI 오버뷰 가령 뭐 질문을 한번 예를 들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구글이 이번에 시나리오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는데 아예 대화로 내가 방금 내 지갑이 어디 있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쭉 AI한테 보여주면서 그 지나가다 슬쩍 일부러 그 지갑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맞아, 내 아까
지갑이 어디 있었지? 했더니 그 AI가 아까 어디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과 AI가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서로 계속 보여주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안에서 이제 검색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걱정은 구글은 검색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검색, 서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의 서비스를 풀어나가는데 사실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검색할 게 있으면 구글에 가라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싶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냥 검색 엔진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서비스, 나의 비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구글이 약간 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서비스는 검색이고 당신들은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좀 억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의 최강자인데 그렇게 여전히 검색을 좀 고집하지만 소비자는 대화형을 원하면 뭔가 좀 이게 확산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굳이 그냥 AI라고 해도 되고 대화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좀 검색이다라는 그런 기존의 자기의 어떤 서비스 강점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번 AI 오버뷰의 동영상 검색 버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기능입니까? 동영상 검색 버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쭉 비추면은 이 카메라로 이제 AI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예컨대 내 안경이 어디에 있었지 이러면 그 AI가 어디 있었다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듯이 이제 보고 그걸 어떻게 인식했다가 사람에게 알려주는 예.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판으로 어떤 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입력 장치가 자판 말고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동영상 검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사람과 그 유사하게 되는 AI가 나오고 있는 거죠. 비슷한 네네. 그런 수준으로 지금 네네. 올라간다. 네네. 이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됐죠? 어떻게 우리나라 네. 아직 GPT-4오는 지금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GPT 3.5는 무료였고 GPT-4는 유료였는데 클로드 3라는 그 경쟁 서비스가 더 성능이 좋고 무료로 공개하니까 이번에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GPT-4오는 무료로, 그다음 기존의 GPT-4는 유료로 이렇게 전략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GPT-4오인데 그 5가 옴니의 약자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GPT-4는 조금 이따 좀 얘기해 네네. 보고라고요. 우선 구글이 먼저 네. 이 동영상 검색 버튼 서비스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글은 검색 시장의 최강자잖아요. 네. 이런 이제 GPT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내놓으면 최고의 그 시장을 확실히 더 주도권을 장악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걸 좀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로? 뭐 구글은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AI를 집어넣어서 기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개념이죠. 뭐 이메일을 검색을 잘해주겠다든가,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겠다든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겠다든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검색이라는 관점에서 AI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제 구글의 전략입니다. AI를 통해서 강화한다. 이 한때 이 지금 생성형 AI 아까 말씀 오픈 AI가 선두로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조금 뭔가 없다, 뭔가 좀 뒤처져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내놓은 AI 오버뷰가 뭔가 그런 거를 확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검색 기반이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어떤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생성형 AI하고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그래서 그 둘 간의 경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뭐 네이버가 훨씬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처럼 자기들이 1등을 못 하고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의 검색은 포털로만 본다면 네이버가 1등이죠. 1등이잖아요. 네네. 구글 우리가 크롬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네. 시장 점유율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이버가 57.92%고 예. 구글이 이제 30.7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아마 이런 이제 아까 동영상 검색, 뭐 이미지 검색, 또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요약해주는 오버뷰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본격 도입되면 네이버에서 좀 이탈하지 않을까 가입자들이 뭐 그런 예상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글의 이런 새로운 검색 서비스가 인기를 끈다면 네이버 포털 좀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보는 생각은 구글과 네이버가 공통적으로 위기죠. 구글과 네, 네이버가 왜냐하면 검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검색이라는 것을 열광한 지가 한 25년 됐는데 예. 이제는 AI에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검색이라는 걸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검색이라는 걸 안 네, 한다. 그냥 AI와 대화하고 나의 에이전트, 나의 비서와 비서. 대화한다라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그 마치 PC 통신이 인터넷 시대 하이텔 천리안이 없어졌듯이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약간 딜레마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글도 상황에 놓인 그렇다는 것이 얘기죠? 구글과 네이버입니다. 구글과 왜냐하면 기존의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검색 광고가 뜨죠. 검색광 광고가 그렇죠. 뜨면서 클릭하면 거기서 돈을 버는데 네. 대화를 할 때 광고를 이렇게 넣어주면 친구랑 대화하는데 친구가 거기에 광고를 껴주면 좀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 불편하죠. 비서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동안은 그냥 검색이다 하니까 광고가 나와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광고 밑에 걸 누르든지 아니면 광고를 누르든지 해서 이제 광고 수익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AI 서비스 강화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의 검색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예. 그냥 오픈 AI에 챗GPT 써서 빙의 검색 점유율을 높이고 실제로 빙의 검색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구글을 좀 잡아먹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완전 새로운 도전자와 기존의 검색으로 비용도 안 들면서 수익이 나는 모델을 갖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는 사실은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잘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구글과 네이버가 검색을 통한 광고 수입을 얻어왔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미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비서를 원하는데 이 광고 모델을 유지하면서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의 니들에 충족할까? 이게 참 고민이다. 그래서 둘 다 지금 걱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경우에 네이버나 뭐 네이버만이 아니죠. 카카오도 있잖아요. 우리 테크 기업들. 네, 생성형 AI 경쟁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는? 그 뭐 이제 사용자들 저도 뭐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네이버. 전문가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하이버 예, 예. 클로버. 근데 하이버 클로버. 그러니까 챗GPT에 비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수준이 뭐 몇 프로 정도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얼마나 떨어질까요? 뭐 초등학생과 대학생?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저는 한번 써보고는 그렇게 그대로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유치원생밖에 특히 안 이제 되나요? 그 전문가 수준의 답변들은 좀 네이버가 많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건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나 질이 확실히 이제 네이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좀 어려운 문제들, 좀 전문가들이 필요한 답변들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뭐 하여튼 이 AI 모델 경쟁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를 또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예, 한번 사용해 봤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이경준 교수님은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용해 봤을 텐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모델 한번 만드는데 6개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도자기를 힘들게 6개월 동안 1,000억을 들여서 구운 거죠. 근데 그 도자기가 잘 안 나오면 사실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락이라는 게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GROK 그락. 네,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오픈 소스로 일론 머스크가 풀어버렸어요. 그락 소비자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락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도 이제 새로운 AI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지금 오픈 AI GPT-4나 아니면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3 수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걸 좋은 걸 써보고 나면 그보다 좀 못 미치는 걸 잘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은 전 세계 사용자들은 클로우드 3랑 GPT-4만 이제 쓰고 있는 클로드 3. 네, 그 두 가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네이버도
한 1,000억 이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또 다음 버전을 아마 하고 있겠죠. 네. 또 삼성전자랑 또 반도체 회사랑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네이버가 다음 버전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봐야 되고요. 한국의 카카오는 네. 만든다고는 했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아마 발표를 못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발표를 못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이버는 다음 버전이 좋아야 되고 카카오는 좀 어려운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테이지? 네, 미국 같은 경우 엔스로픽이 일종의 오픈 AI 출신의 스타트업이잖아요. 예.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만든 또 업스테이지가 있고 예. 최근에 1,0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업스테이지가.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7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한 170분의 1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이 뭐 하반기쯤에 한 1조 정도의 투자를 받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정도가 돼야 한국이 한 10분의 1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많은 돈이 투자하는 데 필요하면 네이버로서는 더 돈을 투입해서 뭔가 조금 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걸 계속 개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거.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저희들도 전문가들은 좀 그 어떤 특화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모든 분야를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데 좀 전문 분야별로 근데 뭐 법률이면 법률, 뭐 의료면 의료 이렇게 좀 그 도메인을 좀 정해서 그 특화된 좀 어느 모델을 만들어서 예. 그걸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가면 어떨까 뭐 이런 좀 논의도 있고요. 네. 그 같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정 교수님 아까 업스테이지 얘기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생성의 AI를 개발하는 회사입니까? 좀 어떤 회사입니까? 현재로서는 그 메타가 내놓은 라마 3 같은 그런 오픈 소스 모델, 예. 오픈 소스 모델이라는 거는 내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 회사 컴퓨터 또는 내 PC,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거고요. 예. 지금 챗GPT는 오픈 AI 컴퓨터에 접속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하고 싶으니까 그런 메타가 만든 라마 3 기반의 오픈 소스 기반으로 솔라라는 걸 만들어서 네. 설치할 수 있는 AI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프론티어 AI, 아주 초거대 AI로 핵무기 수준의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프론티어 AI에 갈 거냐, 우리나라는 포기할 거냐,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저는 예를 들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예전에 반도체 한다 그럴 때, 예. 야, 우리나라가 뭘 그걸 어떻게 해? 하느냐.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니, 한국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하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한번 투자해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이고 초기 경쟁 그다음에 단계니까. 오픈 AI나 다른 회사들이 길을 보여줬잖아요. 네.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비용으로 네. 더 빨리 또 따라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다만 예를 들면 작년에도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에 이 AI 투자를 제안했다는 루머가 있거든요. 작년 손정희 초에. 소프트뱅크 회장이 네. 근데 그걸 네이버가 거절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라인과의 분쟁이 있잖아요. 라인야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을 좀 팔고 지분을 팔고 왜 그 돈을 가지고 아, AI 개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 속셈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권이나 그 이런 데 워낙- 자꾸 막 워낙 간섭하니까.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미안하다고 할 때 좀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손정희 회장과 또 연합해서 네이버의 기술과 일본의 뭐 자금이나 네. 그래서 아시아를 위한 AI를 개발하는 그런 거에 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야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뭐 독도도 가고 뭐 대통령이 나서고 이렇게 정치권이 간섭할 게 아니고 기업의 순수한 경영 판단에 좀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놓아두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조금 이 기업의 결정, 과연 정치권의 간섭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이슈를 제기했고요. 자, 이 GPT-4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PT-4 오픈AI가 나왔는데 이 4와 비교하면 4.0가 아니라 4.5죠? 네, 오라고 예, 부릅니다. 4.5.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까지 최신 버전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 옴니, 그러니까 옴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뭐 범용 AI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그 특수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고 이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O라고 붙였고요. 예. 그래서 O는 이제 그 O 소개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옛날 이제 영화 중에 허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허의 주인공이 이제 사만다라는 그 이제 인공지능 AI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건데 그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 AI가 이제 감정까지 이제 표현하고 인식을 하면서 인간과 교감하는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제 큰 변화는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이제 그 AI인데 그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서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정도로 반응 속도 네네. 얼마나 빨라졌어요? 거의 뭐 사람 수준과 똑같다고 사람 합니다. 수준과? 네네. 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형태로 바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기반의 AI가 이제 이미지와 영상, 음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경료 교수님 조금 추가해서 과연 기능을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챗GPT 가보면 GPT 저는 이게 들어가니까 안 되던데 할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을 오픈 텐데.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GPT-4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최신의 모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네. 모델. 네. 근데 이제 저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GPT-4는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무료 사용자들이 GPT 3.5만 쓰고 별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5까지는 무료니까. 무료니까 별로라고 막 하는 얘기에 이제 오픈AI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T-4를 내놓으면서 무료를 일단 요거는 까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약간 AI랑 대화하는 게 워키토키 방식이었어요. 내가 얘기하고 오버하면 AI가 얘기하고 또 내가 이거 오버하면 여기가 아니 이렇게 뭐 치고 클릭하는 거지 뭐. 네, 근데 GPT-4는 약간 옴니예요. 그러니까 영상과 텍스트랑 뭐 이미지가 서로 막 계속 왔다 갔다 던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말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을 끊기도 하고 뭐 서로 말하기도 하고 하는. 예. 그래서 이번에 GPT-4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의 시연을 보면 약간 동시에 서로 막 얘기해서 양방향 통신이 막 원활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옴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텍스트만 되던 AI에서 멀티모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지, 비디오, 뭐 사운드, 음악 다 이런 것도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것이 막 섞여서 예. 양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좀 인간 사이의 소통과 실생의 소통과 상당히 유사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아니 서비스를 좀 쓸 수 있다는데 네. 제가 PC를 통해서 할 때는 못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I? 네, 일단 챗GPT 앱을 설치하시거나 오픈 AI. 네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그래요? 정말 진짜 오픈AI가 만든 챗GPT 앱을 정확하게 다운로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픈AI 또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돈을 내지 않더라도 GPT-4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실제 겁니다. 사용을 해봐야 어느 정도 된다. 찾기가 어느 정도?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렇게 잘 보시면 보여요. 그래요? 네네. 저는 못 찾아서 그런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무료로 가능할까요? GPT-4까지는 유료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이제 뭐 광고로 할 거냐 또 구독료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오픈 AI도 GPT 3.5까지는 이제 무료로 하다가 네. 이 광고를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GPT-4에서는 이제 구독 모델로 한 달에 $20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그 확산을 시키는데 좀 장애가 됐던 것 같아요. 구독료를 예고 본다는 것이. 예. 여전히 그냥 뭐 검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제 GPT-4를 이용하는 게 이제 확 늘지 않으니까 아마 오픈 AI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3.5 수준에서도 쓰되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좀 전략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입니다. 이 GPT-4를 써보시니까 인간과 같은 AI를 내 비서를 하나 내 친구를 데리고 있다. 아주 모든 걸 많이 하는 어느 정도 느낌이 듭니까? 이 정도 기술이라면 뭐까지 더 할 수 있을까? 실제 써보시면. 저는 사실 기존의 GPT-4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걸 음성으로 하는 거를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음성으로.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오픈AI랑 구글이 다 음성으로만 시연을 해주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타이핑으로 시연을 하다가 음성으로 해주니까
이제 2013년에 나왔던 영화 허가 진짜 네. 실현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오픈AI에서 이번에 시연한 게 애플의 아이폰을 맹인이 예. 자기 눈앞에 두고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설명이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얘한테 집어넣으면 지금 한 앵커분과 2명의 게스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교수님이 물어보면 바로 그 친구가 네, 다 네. 그렇게 답변을 다 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바로. 때문에 이제는 맹인이 눈을 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구글의 시연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맹인들이 이제 어떤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AI한테 보여주면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어마어마한 변화, 혁신의 변화고 그게 또 상당한 이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거 아닙니까? 써보시면 생산성 향상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되는 거죠. 네, 그 어떤 현재 AI 서비스는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 1분 안에 대답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 질문이 내가 20분 걸릴 일이었으면 생산성은 20배고요. 하루 정도 걸릴 일을 가끔 얘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00분 정도 필요한 일을 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산성이 1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스탠포드대 졸업한 학부생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한 학생 수준 정도의 지능과 그래서 그런 친구를 그냥 인턴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실수도 하고 아직 세상도 잘 모르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 개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냥 바로 대학 졸업한 친구, 저는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친구한테 그냥 이런저런 일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여러 가지 AI 혁신에 따른 혜택, 생산성 향상을 잠깐 다뤄봤고 이 거꾸로 보면 AI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게 뭐 사기 또는 잘못 이용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제네바에서 AI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이거.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미국, 중국이 이제 AI 보다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초래하는 위험들을 좀 사전에 관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제를 갖고 이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11월달에 영국에서 이제 그 블래철리 파크에서 1차 이제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 안전 이때는 정상회담. 예. 그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미국, 중국이 다 참여했는데 그래서 AI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AI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도구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고성능 AI 위험 식별하는 방안도 마련하자. 예. 뭐 요 정도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중이 또 따로 회의를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20일, 21일 한국에서 또 AI 안전 이제 정상 회의가 우리나라에서요? 또 열립니다. 오, 예, 예.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뭐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 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AI 위험성에 관한 대화에서는 서로 입장이 뭐 같습니까? 혹시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회담 내용을 보니까 강론에서는 서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좀 AI 뭐 딥페이크나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미국 지금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대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경고를 한 거죠. 하지 AI를 마라. 이용해서 이렇게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중국 뭐라 그러냐면 또 야 너네 지금 우리 AI 회사에 미국 사람들이 투자 못하게 좀 규제하지 않았냐? 미국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일단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대화를 한다라는 거. 예. AI 관련해서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 그러나 강론에서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은 요구하는 다 게 했다. 다르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AI가 우리가 뭐 사기로도 이용되고 딥페이크, 대선 또 선거에 악용이 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AI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질 수 있다. 자, 이 머스크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논의한 것처럼 AI가 사실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이나 뭐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람과
더 뛰어난 존재가 이제 하나씩 다 계속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냥 살상 무기인 핵무기만큼 또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르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처럼 네. 그걸 이제 좀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편리함을 얻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인간과 유사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그건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머스크의 AI 이런 기술 발전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느 선에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논의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과연 어떻게 무섭게 봐야 되느냐의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게 이걸 더 산업을 더 부추기고 혁신을 장려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선의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머스크 CEO 발언만 보면 뭔가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되나 글로벌하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 변화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생화학 무기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AI에 대한 지나친 그런 두려움은 이런 더 중요한 인류의 아젠다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AI는 그런 위험보다는 오히려 인류를 이롭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핵무기 같은 위험성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많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기후 변화도 그렇고 뭐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런 R&D라든가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생 에너지나 순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AI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저는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이슈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해야 된다. 네, 실제로 AI for Social Good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UN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플랫폼 경쟁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정 경희대학교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